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 작가님, 자꾸 이런 이렇게 귀찮 떨어지게 이런 걸 배불러. 아니 또 2026년이 병원년 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장님들의 이 말의 기운을 많이 받아가시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마리아. 그 마리아는 아닌데 마리아 그걸로 이렇게 했죠. 자, 사장님들의 영원한 수호천사 김용명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이제 요건을 운영하고 있는 변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진백 변호사입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말처럼 달려봅시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사연 한번 보시죠. 다음에 또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장사 잘 되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거 가맹 계약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가맹 계약을 취소하시겠다고요? 아니, 그 계약할 때 말씀하셨던 매출도 안 나오고 상권도 다 죽어서 제가 뭐 이거 어떻게 더 해볼 게 없네요. 이거 아무래도 이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계약을 취소하면 그 위약금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얼마나 나올까요? 그 남은 계약 기간이 대충 24개월 정도에 로열티 더하고 가맹비랑 교육비 당연히 환불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아참, 그리고 그 간판 철거비랑 원상 복구비까지 더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치면 대충 한 1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1억이요? 그렇게 큰 돈 없어요. 아니, 저 이제 와서 이거 발표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 계약서에 다 본인이 다 사인하셨잖아요. 계속 영업하시든지 아니면 그 위약금 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아이고, 나 이제 어떡해. 아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취소하려다가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다 눈이 캄캄한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위약금이 1억이나 나오는 건 사실 아무래도 좀 과하다 싶은데 이제 사연자분을 도울 방법이 좀 없을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취소 후에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돼서 저희 공단을 찾아오시는 사장님들 많으시거든요. 저도 프랜차이즈 위약금 소송을 맡아서 사장님을 지켜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프랜차이즈 저 정진백 변호사 검색하시면 보도기사를 읽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만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든든하다 든든. 50개. 제가 50개 든든하네. 역시. 야, 근데 이 위약금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무게감이 있달까? 무섭달까? 맞아요.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약을 먼저 파기한다는 거는 사실 사연자분이 맞으시긴 하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되는 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두 분 말씀대로 많은 사장님들이 위약금 하면 덜컥 겁을 먹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위약금은 죄를 저질러서 내는 벌금이 아닙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책임이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만큼 있는지는 갑과 을의 사정을 모두 다 따져본 뒤 판단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역시 꿀보이스. 네. 이젠 달콤함 뿐만 아니라 든든함까지 느껴진달까? 우리 곤란에 처한 사장님들께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신뢰를 주는 목소리예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말처럼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계약 파기로 인한 책임.
이 말은 계약을 먼저 해지하려던 사장님만의 문제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니 사연자께서는 프랜차이즈의 허위 정보, 과장 정보, 정보 제공의 함정에 빠지신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계약 전에 프랜차이즈 영업사원과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빈번히 발생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가맹점의 월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이다라든가 저희 프랜차이즈는 폐업한 가맹점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것처럼 실제 성과와 달리 부풀려 말한 것들에 현혹되어 무심코 계약서까지 써버리는 사장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계약하고 돈 벌고 싶은데 이런 말이 들을 수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장사 잘 되네 무조건 얼마 버네? 이렇게 하면은 장사하고 싶은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의욕이 앞서니까 맞아요. 충분히 간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하지만 결론적으로 구두 설명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을 부풀려 이야기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맹 계약은 본사가 제공한 정보를 믿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가맹 희망자가 그 정보를 믿고 계약했다면 그 정보는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 말은 즉 프랜차이즈 계약 이전에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보가 있었다면 그것은 계약의 공정성을 깨트리는 행위이며 계약을 깬 책임을 모두를 점주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구두로 이야기했어도 계약서에는 제대로 적혀 있었을 텐데 왜 사장님들은 그걸 놓치셨을까요? 혹시 프랜차이즈 계약서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진짜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법전 수준이에요. 아, 진짜요? 법전 수준. 네. 아마 그걸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사실 변호사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실제로 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이 오면요. 아, 일이 이제 만만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또 분량을 떠나서 적혀있는 내용들이 전문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했더라도 선뜻 프랜차이즈 업체의 의문을 막 제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이럴 줄 알고 시원한 거 한 방 준비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억울하게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살펴봐야 할 핵심 카드입니다. 카드 어떤 건가요? 체크인가요? 신용카드인가요? 어떤 거 빨리 알려주세요. 그건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 공개에서 그게 어떤 거죠?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체결하려는 프랜차이즈가 어떤 상황인지 정말 믿고 계약해도 되는지 미리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홍보 자료가 아니라 엄연히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는데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재무상태, 신규 개점수, 개점수, 폐점수 같은 가맹점 변동 현황,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 등의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맹금이나 로열티 등 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적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약금, 손해배상 관련 조항도 살펴볼 수 있고요. 과거 분쟁이나 소송했던 이력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정보 공개서가 있으면 이제 사장님들께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이제 정확한 근거나 이제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가맹계약은 본사와 점주 사이에 정보 격차가 굉장히 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은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본부가 정보 공개서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은 우리 사장님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정보 공개서를 이렇게 딱 읽어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계약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근데 현실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 정보 공개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매출이 다르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럴 경우에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데요. 해지 책임이 본사에도 있음을 증명한다면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들어있는지 체크하는 진단 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를 희망하신 분, 꼭 이거 5가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첫째, 정보 공개서를 계약 전에 받았는가?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 작성 당일에 처음 받았거나 서명부터 하고 나중에 보라는 등 계약 전 제대로 교부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둘째, 예상 매출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한가입니다. 예상 매출액의 산정 기준이 어떤 가맹점을 기준으로 했는지, 몇 개 점포를 비교했는지, 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이 없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는 예상 수익 정보 제공은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사실 이제 사장님들께서 프랜차이즈와 계약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비교적 되게 적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사가 더 안 된다거나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적자가 많이 나면 사실 그냥 개인 장사를 하지 굳이 돈 들여서 프랜차이즈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므로써 어느 정도 수익이 또 보장되고 그렇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그만큼 로열티를 가져가고 이게 바로 또 프랜차이즈의 장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3번째 가볼까요? 셋째, 성수기 혹은 일시적인 매출만 반영한 것이 아닌가? 수익 상황이 좋은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등을 산정해서 제공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반드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매출을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성수기 때 매출만 보면 누구나 다 프랜차이즈 장사를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반드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매출을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넷째, 실제 개점 예정지와 상권 조건이 다른 가맹점 자료를 사용한 건 아닌가?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상권이 다르면 매출 구조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나 대로변,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의 매출을 주거지 골목이나 후면 상권에 그대로 적용했다면 그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것도 일리가 있죠. 왜냐면 저는 창업을 이제 중소도시 지방에서 하려고 하는데 매출이 어떤 그런 범위를 서울에서 잡아버리면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맞죠. 현저히 다른 상권의 우수 점포 매출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이제 개업을 앞둔 우리 사장님들이라면 누구나 주변 상권을 다 직접 보시면서 분석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장님이어도 상권 분석이라는 게 늘 확신이 서진 않거든요. 그렇죠. 일일이 주변 다 뒤져보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모르겠고 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서 이 정도 근거는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먼저 제시해주면 사실 솔깃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분들은 전문적일 것이다 라는 무언의 믿음이랄까? 그래서 더더욱 그 근거가 정말 내 상권에 맞는 건지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조급해하면 잘 될 것도 안 되는 법이니까 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한 번, 아니 두세 번 꼭 읽어주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네. 정보 공개서가 최신 자료인가? 잘 되는 프랜차이즈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주치가 가맹점 수와 폐점률일 텐데요. 간혹 오래된 연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최근 가맹점 수와 폐점률이 적혀있는 정보 공개서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직 프랜차이즈 계약을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이시라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을 숙지해서 정보 공개서를 반드시 요구하십시오. 자, 지금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또 물어보고 싶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법 조항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알아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렇게 131로 전해주시면 정말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단단히 준비하고 오셨다니 정말 든든합니다. 너무 든든해요.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있죠. 네. 소송은 뭐다? 뭐다? 증거 싸움이다. 그렇죠. 이 증거.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사원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은 삭제하시지 말고 모두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계약 시에 받아두셨던 정보 공개서는 추후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꼭 잘 보관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기억하실 건 몇 개 안 됩니다. 위약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겁먹고 포기하기 전에 정보 공개서부터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들면 자료를 모으시고 증거를 모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사장님의 곁에는 저희가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땐 어디? 국번 없이 132. 예, 여러분들 번 없이 132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중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알아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C12B 시즌4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026년 붉은 말띠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붉은 말띠는 아닙니다. 백말띠입니다. 자,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주기라고 합니다. 저 초원을 달리는 멋진 말처럼 사장님들의 앞날에도 막힘없이 쭉쭉 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만나요. 안녕.